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 아래 제니치 몸속에 요리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니치가 번개에 맞아 요리체 영혼이 몸에 들어간 뒤 귀할 때 선별 시험을 통과하고 나타고 산에 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제니치는 엄마 거미 열기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것에 오 대박, 내게 이런 힘이? 라며 뭔가 자신감이 생겼는데 요리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뒤를 조심해 라고 소리쳤죠. 제이치는 뭐? 아직도 혈기가 있어? 라며 황급히 일단 자빠지고 왔는데 머리 위로 거미독이 지나갔고 근처에 있는 나무에서 형 거미열기가 채 기습을 피하다니 운이 좋은 녀석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으아 뭐야 저 녀석 엄청 징그럽게 생겼잖아 라며 당황했고 형 거미열기는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독을 뿜어 날려댔죠. 제이치는 성급하게 피하다가 결국 독에 한 방 맞고 말았고 형 거미열기는 너는 이제 그 독을 맞았으니 서서히 거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치는 이제 나는 죽는 거냐며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그때 요리치가 아직 이 사회는 해치워야 할 혈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이치의 몸이 못 움직이게 되기 전까지 끝내야겠군 이라고 하며 제이치의 몸을 요리치가 통제하기 시작했죠. 현검열기는 방금까지 허둥지둥대며 울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자 이제 우는 것도 포기한 거냐? 라고 비웃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병력일섬으로 빠르게 날아와 현검열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혈기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곧바로 다른 곳으로 고속이동을 했고 눈에 보이는 혈기들을 곧장 베어버리며 지나갔죠. 그 중에는 이노스케를 엄청난 힘으로 압박하고 있던 아빠 거미열기도 있었고 이노스케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순간 요리치가 지나가며 아빠 거미열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더 빠르게 하지 않으면 이 몸이 마비가 된다 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 고속이동을 했고 번개호흡이 고속이동에 굉장히 특출난 호흡이었기에 유용하게 활용했죠. 비록 요리치가 사용하는 건 제니치의 몸이었지만 요리치는 기본적으로 전집중호흡 상중의 감각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제니치의 몸으로도 할 수 있었고 또한 신체에 대한 감각을 모두 예민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기에 제니치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움직여 고속이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하야노 루이와 마주쳐 싸우고 있었는데 네지코와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고전하고 있었죠. 더구나 네지코는 루이에게 뺏겨 거미줄에 매달린 상태. 탄지로는 이대로 네지코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불을 지폈고 어린 시절 아빠 탄지로가 자신에게 알려줬던 히노카미카고라가 떠올라 그 동작을 해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루이는 갑자기 엄청난 검술을 사용하는 탄지로를 보며 긴장했고 방심하다가는 이 애송이에게 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탄지로의 앞쪽으로 아주 단단한 형도의 거미줄을 쌓아 방어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 쪽이 아닌 옆쪽에서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는데 루이가 그쪽을 보니 요리치가 병력일섬으로 그대로 뛰어오고 있었고 저 녀석은 뭐지? 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칼날이 루이를 스쳐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루이의 목을 하늘 높이 치솟아올랐고 루이는 여차하면 자신의 거미줄로 목을 베어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수법을 쓰려고 했지만 너무 빠른 스피드의 공격에 그럴 틈도 없었죠. 탄지로는 그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제니치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요리치는 탄지로를 보며 너 어떻게 헤어업을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니치의 몸에 퍼져가던 거미독의 영향으로 요리치는 제니치로 바뀌게 되었고 몸이 마비되어 불썩 쓰러지게 되었죠. 그때 기우가 쓱 걸어나오며 이미 하연은 대체했나? 라고 물었는데 탄지로는 기우를 보고 반가워하며 그런데 제 동료가 독에 당한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곧 이곳으로 고초가 올 테니 그녀가 이 아이를 치료해 줄 거라고 했죠. 그러다 기우는 말이 끝나자마자 오는군 이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사뿐히 날아와 네이코를 향해 공격을 했고 탄지로는 으아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라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방금 내 체면이 상당히 구려졌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지금 혈기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냐며 어서 비키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럼에도 네이코의 앞에서 시노부를 막아섰고 시노부는 이거 규율 위반이라며 각오하라고 했죠. 그때 제이치가 서로 싸우지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신음했고 시노부는 그 혈기는 이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대체하겠다며 제이치에게 해독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와 네이코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고 시노부는 의구심을 가진 채 어쩔 수 없이 복귀하게 되었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서는 네이코와 탄지로를 향한 죄압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많은 주들은 곧바로 네이코를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들 중 혈기가 가장 온건했던 코초 카나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만류했고 풍주 사내미는 과약한 행동을 하려다가 카나에의 눈빛 한 방에 칼을 다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카나에는 귀할대 역사상 최강의 천재 여자 검사로 불리우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카나에가 그렇게 하마도 남매를 두둔하자 시노부도 덩달아서 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주들은 일단 당주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우비아시키 당주는 네우코가 지난 2년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었고 다른 혈기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니 귀살대에서 그녀를 살피며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모노 남매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 주들을 따로 방으로 불러 죄합회의를 진행했는데 요즘 들어 귀살대 검사 몇 명이 혈기로 변절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들이 밑에 있는 계급의 검사들의 마음을 다잡아달라고 했죠. 주들은 감히 귀살대 검사가 변절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화를 냈고 우비에키 당주는 혈기로 변절한 검사들 중에는 실력자들도 있기에 어떤 힘을 폭발시킬지 모르니 그들을 상대할 때는 꼭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구로는 제이츠가 한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활약할 수 없다는 것에 씁쓸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기이가 느꼈고 그곳을 바라보니 눈에 상윤일의 표식이 있는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구로는 하필이면 자신이 부상을 입어 더 이상 번개협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 만났다는 것에 원통했고 이대로 자신은 혈기에게 살해당하는 건가 싶었죠. 코쿠시보는 지구로에게 전 명주 지구로인가? 듣지 않은 이 녀석은 유일하게 번개협 모든 향을 쓸 수 있는 자라고 하더군 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로는 하지만 나는 지금 다리를 다쳐 번개협을 완벽하게 쓸 수 없다 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듣자 하니 너의 후계자들은 번개협 모든 형을 쓸 수 없다던데 그럼 네 녀석이 죽어버린다면 번개협 개판은 서서히 몰라가겠구나 라고 했고 지구로는 그런 사실을 잘도 알고 있구나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최근에 나에게 패배한 뒤 혈기화된 검사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번개협 검사 네 녀석의 지자라도군. 그 녀석이 나에게 말해준 정보다 라고 했죠. 지구로는 카이가쿠가 혈기화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 엄청난 분노가 생겼지만 막상 이 코쿠시보를 자신도 만나보니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살기 위해서는 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도 예전 귀할 때 월주였던 자로서 내가 평생을 갈고 닦은 검술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 영혼을 사는 혈기가 되었다며 너도 혈기가 된다면 그 잃어버린 다리를 되찾고 전성기 시절 이상의 힘으로 번개협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지구로는 그 말 듣자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혔는데 지금 이 상인의 혈기를 마주쳐보니 그 어떤 검사도 이 혈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무젠이라는 존재는 더더욱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란 몸은 한번 크게 다치게 되면 복구가 안되고 뛰어난 검사들은 실력을 쌓음과 동시에 노쇠에 져가기에 결국 혈기의 강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자신이 인간으로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하찮은 것들일 뿐 혈기가 되어 번개호흡이라는 예술적인 검술을 영원토록 만드는 게 자신의 사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로는 코쿠시보에게 자신도 혈기가 되겠다고 했고 매일 밤 꿈꿨던 전장에서의 싸움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에 두근거리기까지 했죠. 매번 목숨을 건 싸움으로 피해 물들었던 귀할대 검사들은 은퇴 후에도 큰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마치 전쟁터에 나갔던 용병이나 군인들이 평화로운 시절을 못 버텨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구로는 코쿠시보에게 무장의 피를 받아 마셨고 그렇게 역대 번개후 최강의 천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한편 제이치 일행은 나타고사 임무 이후로
자신들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회옥과 동시에 수련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 수련을 마치게 되자 무한열차에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이치 일행은 그렇게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염주 랭고 큐조로를 만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큐조로에게 혹시 회오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탄지로는 지난번 나타공원사에서 썼던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제이치가 해협이라고 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고 제이치에게 그 이후로 해협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제이치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기에 탄지로는 주인 쿄이로에게 물어보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쿄이로 역시 그런 호흡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다음에 자신의 본가에 찾아가게 되면 옛 서적을 통해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때 열차의 객실에는 영모원이 다가와 검표를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모든 승객들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얀의 엠무는 루이가 죽은 후 무잔에게 불려간 하얀의 혈기들이 숙청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기였는데 그때 무잔의 마음에 들어 무장의 피를 더 받고 엄청나게 강해진 상태였죠. 하지만 엠무는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두뇌까지 쓰는 면모를 보였고 피할 때 검사들은 모두 혈기술로 잠들게 한 뒤 조용히 암살해버리는 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매수된 아이들을 시켜 잠든 검사들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해버리는 방법을 쓰려고 했죠. 그렇게 아이들은 잠든 이들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한 검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버렸기에 아이들은 당황했고 그 검사는 조용히 주변을 살펴본 뒤 열차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엠무는 그를 보고 분명 자신의 혈기술에 걸렸을 텐데 어떻게 바로 깨어난 거지? 라며 놀랐죠. 제이치는 엠무의 혈기술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요리치로 몸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였고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엠무의 위치를 바로 잡아내버린 거였습니다. 엠무는 내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내게 이길 수는 없이라고 하자마자 요리치의 병력의 썸이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엠무는 크흐 소용없다 나는 이미 이 열차와 한몸 이라고 하자마자 요리치는 열차를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곧바로 엠무의 목 위치를 읽은 뒤 그대로 열차를 두동강 내버리게 되었죠. 엠무가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고 엠무의 혈기술이 풀리자 요리치 역시 제이치와 교대가 되게 되었는데 쿄이로는 주로서 혈기술에 당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에 부끄럽다며 제이치 니가 혈기를 해치웠나 보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제이치는 속으로 아니 사실 나도 잠들어 있었는데 라며 당황했고 자신의 몸속에 있던 귀신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며 안심을 했죠. 제이치는 뭐 이러면 다른 무서운 혈기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임무가 끝났다며 기뻐했는데 갑자기 쿄이로가 정색을 하면서 모두 긴장하라고 지금 엄청난 기회를 가진 녀석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제이치는 상현삼? 저 녀석을 이길 수 없어 귀신을 불러내야지 라며 요리치에게 싸워주라고 머릿속으로 말을 했지만 요리치는 묵묵부답이었고 제이치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는 요리치가 한번 나온 이후로는 그날 다시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설마 오늘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야? 라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죠. 그때 아카자는 그대로 엄청난 기백을 내뿜으며 이들에게 뛰어왔고 쿄이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었던 제이치의 스승인 지고루가 혈기화되어 빌런의 역할을 하게끔 설정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요리치라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 적들도 그만큼 다채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